네,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잘 풀어주는 그런 남자분입니다. 베프의 촉 시간인데요.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회 이슈 같은 것들을 한 번씩 접할 때마다 저는 참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최근에 그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이런 것들이 좀 잇따라 이제 일어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데 이 상황에서 특히 경찰이 뭐 도망을 간다던가 오히려 국민들을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근데 또 여기에 또 여성 경찰이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 문제 본질이 뭔지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인천 논현경찰서 관할에서 벌어진 사건이고요. 네. 15일 날 빌라 4층의 남성이 가해자고 3층의 가족이 피해자입니다. 네. 그 전에도 뭐 이거 관련된 신고가 한 5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당일날 정오경에 일단 첫 번째 신고가 들어와서 네. 경찰 출동한 후에 아마 구두 경고를 하고 이제 경찰은 돌아갔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한 4시간 뒤에 다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네. 그때는 그 다른 사람, 그 따님의 전화로 신고가 따님의 됐는데 전화, 예. 그때는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2명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 배명 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여경과 19년 차 경희가 2인 1조로 출동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1차적으로 4층의 공격자를 분리시켰는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그냥 뭐 구두로 올라가기만 하고 네. 3층에는 여경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온 건 이제 19년 차? 19년 차 경위가 네. 3층에는 가장 남성분을 1층으로 모시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전혀 그 상황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네.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이 도대체 사람들이 그 어린애를. 뭘 한 건지도 이해를 네.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은 네. 4층 공격자가 공격성이 높은 상태에서 네.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데 일명이 쓰여야 되고 네. 나머지는 피해자 혹은 다른 쪽 가족을 진술을 듣거나 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경력이 배분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할 분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상황을 전혀 판단 못하고 네. 공격자가 이미 4층에서 자유롭게 있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주로 이제 상황을 통제해야 되는 19년 차 경위가 전혀 네. 엉뚱한 1층으로 와서 자기는 그냥 편한 거 하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 양반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한 건지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네. 결국은 4층 공격자가 흉기로 3층에 있는 가족, 그렇죠? 저기 말하는 어머니를 공격해서 거의 뇌사 상태까지 갔고 문제는 이제 거기서 여경이 도망 나왔다. 네. 이건 정확히 말하면 도망 나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시체 공포증이라든가 아마 그 혈흔을 보고 나서 아마 그 초임들이 경험하는 가장 위험한 게 갑자기 피를 보면은 순간 아마 이 상황의 패닉 상태가 되는 그 심리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네. 여경이 도망 나왔고 그 19년 차가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만났는데 그러면은 19년 차는 자기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5단계 상황이라고 하면은 총기를 사용하겠다는 걸 하고 총기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네. 거꾸로 자기도 그 현장을 회피하는 도망 나오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경찰로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우선 4층 남성이 흉기를 들고 3층에 있는 그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와서 흉기 난동을 부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예. 19년째 베테랑 경위가 한 명이 출동을 그때는 하고 흉기 난동이 아니었고 그 흉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예. 자 어쨌든 그리고 그 뭐지 6개월밖에 안 된 여성 예, 예. 초임 경찰이 이제 갔고 근데 현장에 있던 경찰은 1층에 있던 다른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자리를 떠버리고 그렇죠. 경찰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 현장 매뉴얼하고도 안 맞는다. 지금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선 현장 대응 매뉴얼에 이 당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제가 이런 말까지 말씀드리기 네. 어렵지만은 이 경찰들은 현장 대응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네.
지키지 않고 훈련하지 않은 매뉴얼은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매뉴얼은 원래 뭐예요? 있죠. 어떻게?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네. 지금 3단봉을 써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구두 경고, 1차 구두 경고, 2차 3단봉, 3단봉. 예, 2차 테이저건, 그러니까 4차는 총기까지 가는데 이게 5단계로 돼 있는데 네.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맞게끔 훈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각각의 예. 상황. 이거를 지금 이게 3단계야. 빨리 0점 몇 초 내에 판단해서. 네. 그러니까 매뉴얼은 문자로 돼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거기에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6개월 차 여경한테 판단을 하도록 자율권을 줬느냐. 네. 그러니까 얘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자율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피를 보고 당황했고 내려와서 저기 팀 조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의 대응이었던 거죠. 자기가 즉흥적으로 자율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거. 그거는 여경 남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테이저건에 뺐겠냐 안 뺐겠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나왔는데 뭐 경찰은 어쨌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뺏겼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되겠고 뺏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뺏길 수 있는 상황으로 대응도 안 한 겁니다. 그냥 나온 겁니다. 왜 그렇게 테이저건도 있고 권총도 사실 들고 다니고 그럴 텐데. 왜냐하면 예. 테이저건이 한 번 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한 방 쏘는데 5만 원이거든요. 5만 원인가 그런 됩니다. 왜냐하면은 5만 원이란 말씀 드리는 거는 훈련을 할 때 훈련 5만 원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안 하는 거고 그게 위험해서 훈련을 안 한 겁니다. 테이저건 사용 훈련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테이저건을 바로 쏴서 딜금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손을 갖다 대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찰에는 체력 단련비는 존재하는데 교육 훈련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되게 황당하시죠? 체력 단련비는 존재하는데 교육 훈련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교육 훈련을 하지 않고 교육 훈련을 안 하니까 현장의 지능력이 떨어지는 게 도대체 하다가 못 하는 겁니다. 이게 1년 차든 20년 차든 똑같습니다. 근데 체력 단련비는 꼬박꼬박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지금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 있고 네. 경찰 수뇌부들도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지금 뭐 이게 몇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테이저건 같은 거를 왜 안 사용했냐?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지금 쓸줄 말씀하시는 모릅니다. 거는 예, 예. 왜 평상시에 이거를 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려면 한 방에 5만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안 하는 것으로 이거 모셔두죠. 모셔만 두고 예, 우상이죠. 태격전 우상이죠. 권총도 쏘지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고 문제는 쏠 수 있는 훈련 시간을 확보해 주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그 총알 자체가 그 비용도 아까워서 쓰지도 않고요. 네. 옛날에 군대에서 뭐 군대 가시는 분 아시냐면 소비 사격 해내듯이 합니다. 안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죠. 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건은요.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4차례 신고가 있었고 사건 당일에 1차 신고와 2차 신고가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피해자는 이렇게 돼버렸다. 경찰들은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조차도 몰라서 우왕좌왕했다. 그러다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본인들은 도망가 버리고 피해자 딸이 가해자를 잡고 예,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처참한 겁니다. 그건 이 10개라도 경찰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이번 논란에서 또 하나 우리가 또 보아야 될 포인트가 여성 경찰관 왜 뽑냐? 이 제대로 하지도 못한 애들을 왜 여기다 갖다 놓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어요. 이게 여성 경찰관 무용론으로 연결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또 이것의 사건의 본질은 정확히 뭐라고 보는지 아까 물론 지나간 그 한마디 이제 하셨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예. 말씀하셨지만 자, 구체적으로 여성 경찰관 무용이 아니라 훈련받지 않는 경찰관 무용론이죠. 훈련받지 않은 아는 경찰관 훈련받지 않고 현장 적응력이 없는 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근데 지금 여성 경찰관을 훈련도 없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에 배치한 것이 문제인 거고 그것은 6개월 차 남자 경찰을 거기에 배치해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그게 하필 거기서 6개월 차 여경을 배치했는데 왜 6개월 차 여경을 배치했느냐? 19년 차 베테랑이 그걸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경찰 수뇌부 애들이 판단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건 진짜 못된 겁니다. 네, 못된 거다. 예. 그따위로 판단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게 여성 경찰은 무용론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찰 수뇌부들이라든가 지금의 이걸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여성 경찰은 무용론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책임을 여경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돌려버린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형태인 거죠. 이거는 남자 경찰관 6개월 차가 그건 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은 작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서 6개월간 교육을 마친 뒤에 현장에 배치된 15경찰관이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대응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A경이라고 하는 19년차 이 사람은 여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예.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19년차 베테랑이 이 여러 경력이 있다 하면은 예. 지역 경찰은 지역 경찰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경제팀 갔다 형사팀 갔다 저희 갔다 하는 게 무슨 지역 경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 그런 식으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이 언론 브리핑을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구나, 이 사태를 사람들도. 호도하려고 하는 건데 네. 19년 차든 10년 차든 9년 차든 현장 즉응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야죠. 19년 차가 무슨 자랑입니까? 현장 즉응력도 없고 벌벌 떠는 그 경찰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네. 자, 일각에서는 여성 경찰 선발이 잘못됐다. 체력 테스트도 통과 못할 정도인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지금 뽑힌 여경들은 무릎 꿇고 저기 푸시업 하는 정도, 그건 뭐 어린 애들 정도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을 제압한다는 것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뽑았으니까 여경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그건 애초에 그런 기준을 만든 경찰 수뇌부들이 잘못된 부분인 거죠. 그거는 이제 여성들은 원래 그런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란 전제 하에 이런 걸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경을 그렇게 뽑았으면은 현장에 배치 말고 다른 경제팀에 다른 데 배치를 하던가 아니면은 뽑을 때 기준을 높이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네. 뽑기는 이렇게 뽑고 그 사람들을 훈련도 없이 그냥 대응해 버리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2023년부터는요 남녀 구분 없는 순환식 체력 검사를 순차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는 여자 경찰을 우리나라랑 틀리게 뽑나요? 그렇죠. 어떻게 뽑아요? 영국과 싱가포르는 남자 여자 체력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 같이 체력으로 되지 않으면 없고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다르지만은 네. 약간의 차이. 예를 들면은 뭐 뉴욕 경찰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적인 경찰은 1분간 윗몸 일으키기 41개. 네. 근데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45개니까 큰 차이가 없죠. 4개 정도니까. 그 정도입니다. 사실 대부분 8급표기 같은 24개지만 요거는 한 뭐 30몇 개 정도니까 딱히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두는 정도로 하고 네. 현대 경찰의 채용 방식은 기초 체력보다는 응용 체력. 예를 들면 범인 추격, 피해자 구조, 장애물 넘기,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피해자를 업고 달리고 이런 거. 태의적인 격발, 빠르게 격발하는 실전 위주로 바뀌는 게 현대 추세입니다. 네. 예, 그거를 지금 우리 경찰은 반영하지 아직도 못하고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 좀 예. 시대착오적인 예, 그런 예. 테스트를 하고 있었군요. 예. 자, 어쨌든 이 여경 혐오론이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가짜 뉴스들이 또 많이 판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평 흉기 난동 사건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죠? 양평에서 이제 아마 중국인 외국인 노동자 중국인 흉기 난동 사건이 난동을 벌이는데 그것을 8명, 10명의 형사팀 지역 경찰이 달려들어갖고도 제압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거기 맨 앞에 여자 경찰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약간 피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때 오디오를 입혔습니다. 오디오가 엄마야라고 하는 오디오를 입혀버리니까 마치 그 여자 경찰이 엄마야 하고 도망가는 식으로 가짜 뉴스가 나온 거죠. 아, 원래는 그 여경이 한 말이 예, 아니에요? 여경이 한 말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여성 시민들이 놀래갖고 비명을 지르는 거를 그 여자 경찰이 한 걸로 이제 가짜 뉴스를 페이크 뉴스를 만들어낸 거죠. 아. 예, 그거는 그 여경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다른 형사팀 사람들의 문제죠. 바로 총기를 사용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상황을 질질 끌다 보니까 현장이 이동하죠. 네. 이동하니까 그 여경이 있던 지역으로 밀리니까 그 여경이 피하는 과정에서 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 여자가 도망가지 이렇게 오도가 된 겁니다. 그건 이제 전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랑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돌아다니는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양평 흉기 난동 사건 예. 범인을 잡는 영상이다 그러는데
이 영상 제목이 엄마 찾으면서 도망가는 여경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흉기 들고 난동 부리는 중국인 노동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장면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여경이 엄마야 그리고 도망가는 것처럼 아까 말한 그 오디오를 오디오를 입혀버린 그렇게 겁니다. 입혀버려가지고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사실은 가짜라는 거를 지금 알면서도 돌아다니고 있는 예, 거예요. 계속되는 거죠. 그렇게 대림동 여경 사건부터 그 대림동 여경 사건, 지금 여경, 인천 노년 여경 이렇게 돼버리면서 네.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경이 엄마 찾으면서 도망갔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장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 없었습니다. 언론이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그건 제가 확실히 보증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없었습니다. 예. 자, 경찰 부실 대응률은 또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 스토킹으로 신변 보호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가운데 경찰 부실 대응이 있는데 도마에 올랐는데 스마트워치를 찾어요, 이 사람은. 네. 근데 500m 떨어진 데서 헤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여성을 찾지 못하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걸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스마트워치 지급할 때 이건 좀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00에서 2km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2km까지 차이가 예, 예. 나요? 왜냐하면 기지국과 기지국의 반경을 양쪽 끝으로 하면 2km가 되죠. 가까우면 500m가 이 사건은 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사건이었어요? 19일 날 벌어진 사건이고요. 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교제 폭력 상태에서 여성이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요청한 것을 경찰이 신고를 받아서 몇 번의 어떤 뭐 접근 금지나 이런 걸 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찰들도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는데 네. 문제는 그 지급하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네. 출동한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또 중부경찰서와 남대문경찰서 사이에 관할의 문제가 생겼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소위 말하는 현장 출동 매뉴얼 자체를 숙지하지 못한 게 뭐냐면 네. 신호가 발생했을 때 이게 거주지 먼저 가야 되는지 아니면 신호지 먼저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 사람들이 못한 것 못하는군요. 같습니다. 예. 자,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독극물이 담긴 생수를 마신 뒤에 끝내 한 명은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용의자로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지난달 18일 날 벌어졌는데 네. 거기에 근무하던 30대의 남성이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경찰 발표 이름 개인적인 인사 불만 때문에 팀장급 40대와 팀원급 30대 여성한테 생수병에다가 특정 독극물을 넣어서 이게 뭐 이제 일종의 공격을 한 사건인데 네. 여성분은 이제 다행히 생존하셨고 남성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거주지에서 그날 선택한 걸로 발견됐고요. 네. 경찰의 발표는 단독 범행이다. 제가 근데 이 뉴스토마토에서 말씀드린 게 커프로드 템퍼링 다수에 의한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찰은 이제 단독 범행으로 지금 확정을 한 것 그러니까 이 같습니다. 독극물 생투 사건은 사실은 단독 범행으로 경찰이 결론을 내렸지만 지금 프로파일러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수사가 미진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참 황당한 게 이 단독범으로 확정하는 증거라고 하는 그 사람의 메모를 경찰이 확보한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그 짐을 정리하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책상을 정리에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뭐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메모를 갖다 준 겁니다, 경찰한테. 그럼 경찰은 뭘 했다는 겁니까?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서 이거 수색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메모 내용이 없었으면은 이 사건의 동기는 전혀 확 밝혀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제대로 한 건지 서초경찰서입니다. 근데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나온 내용 가지고 정리만 한 건지 결과적으로 CCTV 확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탐문 같은 경우가 부실한 상태에서 메모만 갖고 왔다라고 하면은 만약의 경우 이 사람이 사주를 받았거나 이렇게 해갖고 다른 형태의 공격이었는데 그것은 지금 사라졌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경찰이 감당하려고 하는지 왜 이런 식으로 발표는 저는 이해를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의 동기는 뭐였어요? 이런 범행을 하게 된 동기는? 동기는 그 메모상에 나타나는 인사불만. 인사불만. 근데 문제는 이 본사는 창원에 있는 거고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했었는데 창원으로 보내는 거에 대한 인사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인사불만이 될까요?
서울에서 살고 싶었는데 창원 그럴 가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 싫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그러면 정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인사권자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팀장이나 팀원은 인사권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인사부장이나 사장을 공격해야 맞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전혀 동기가 안 맞는 근데 거죠. 오히려 약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됐다? 그렇죠. 근데 이 독극물을 또 생수에 타는 거는 사실은 누가 먹을지 모르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 방법을 쓴다는 것도 조금 사실은 납득이 안 가지 납득이 않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같은 날 병원에 실려간 이 두 직원이 어떻게 해서 그 독극물을 흡입하게 됐는지 경위도 설명이 안 됐고 그렇죠. 또 하나 범행에 사용된 독극물을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넣는지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됐고, 안 됐고.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점은. 예. 동기도 그 회사 직원들이 뇌물 갖다 줬고 그 메모 하나 가지고 지금 동기를 추정한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도 그 회사 직원들이고. 근데 그 회사 직원들은 이 사건이 확대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해관계자들이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수사를 뭘 했다는 겁니까? 이건?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이 되게 종결은 된 것 같지만은 찜찜한 부분이 되게 상당히 많네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 심리가 벌어졌을까도 사실은 분석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하는 베프의 촉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자, 제가 하나 눈여겨본 댓글이 있어요. 이중년님이 쓰신 건데요. 꽃에게 필요한 것은 햇볕이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미소다.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얘기도 했고 우리가 참 안 좋은 얘기들 많이 했고 또 희망찬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소, 꽃한테는 햇볕이 필요하듯이 되게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댓글 고맙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우리 또 신장식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 23화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